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을 위한 시니어들의 학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아름다운 인생 학교인데요. 이곳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다양한 지식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백만기 선생님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아름다운 인생학교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까요?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삶을 살며 경험한 지혜가 많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시니어의 욕구를 2013년 현실에 옮겼습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학교입니다. 예. 이곳에서는 사회자께서도 방금 소개했듯이 자기가 아는 것은 남에게 가르치고 모르는 것은 남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에 근무하다가 10여 년 전 은퇴를 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지역사회 기여할바가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설립해서 서로 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현실에 이거를 옮겼습니다. 예. 이제 설립한 지 이제 7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분당 서현동에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순회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이웃들과 같이 개교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분당에 있는 AK 프라자 백화점에서 알고 3년 전에 저희에게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지금은 AK 프라자 백화점 8층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은퇴를 하면 이제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또 배움에 대한 것이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인생학교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고요. 원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데가 영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라는 그런 시니어 학교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갓 40밖에 안 됐는데 예. 21세기 들면서 굉장히 수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터 라스렉 교수가 우리 인생을 4계절로 나눴습니다. 퍼스트 에이지, 세컨드 에이지, 서드 에이지, 포스트 에이지. 서드 에이지는 나이 40, 50부터 70까지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재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재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지만은 우리도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니어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7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아직은 뭐 이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 평생 학습 기관에 인생학교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 노년기 이 삶의 질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년기가 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불행한 그런 좀 측면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뭐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는 만큼 은퇴 네.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 참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평범한 주부도 있고 또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을 지낸 분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제 군문에 계시다가 제대하신 분도 있고 또 화가, 음악가, 시인, 의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며 경험을 했던 그러한 지혜를
남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음. 근데 또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와 동시에 또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또 은퇴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다른 반에 가서는 또 자기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학교는 어떤 경우에는 선생이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좀 독특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다면 다양한 종교인 분들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교장이신 선생님께서도 종교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예. 자, 오늘 선생님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선생님 네. 종교는 우선 그 천주교라고 하셨죠? 네, 천주교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천주교 신자는 어떤 계기로 되셨나요? 제가 뭐 특별히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집안에서 천주교를 믿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저도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당에 가면 미사 통상문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라틴어로 돼 있어요. 지금은 전부 이제 한글로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라틴어로 미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아마 집안에서 불교를 믿었다면은 저는 불교 신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봤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천주교 신앙을 하시다가 이제 네. 이웃 종교의 다양한 경전들도 보시고 다양한 네.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그렇습니다. 있었나요? 예.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저 주일 미사만 참여하는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나 절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꼭 저를 겨냥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친 김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거를 배울까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불경도 보고 다른 이종교에 대한 그런 성경도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교리들을 보면서 성경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불교나 유교에 있는 말씀이 성경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역시 진리는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가 바로 네. 그것입니다. 네, 다양한 네. 종교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네. 주신 이제 성현들의 가르침이 다를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여러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네. 깨달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성경을 우선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께서는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생각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얼마 후 두 자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만 좀 다르지 불경이나 동양 철학도 그 내용은 같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서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표현 방식은 달라도 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네. 가르침은 통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네. 이제 아름다운 인생학교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겠군요. 그러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불교를 믿는 분도 있고 또 천주교를 믿는 분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이웃 종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타종교 이해하기 뭐 이런 과목을 앞으로는 좀 개설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은퇴한 분들이 찾아오면 네. 어느 정도 삶의 가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좀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들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회원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어떻게 2500년 전에 동서양 여러 곳에서
그런 성현들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런 지혜를 전해줬나 하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퇴한 사람이라면은 아무래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죠. 다만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서로의 종교를 정교를 하기보다는 인문학 독서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한 번씩 책을 읽는데 그런 독서 모임 등을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사상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면서 네.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한 그 배타성을 가진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던가요? 네, 저도 공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어느 조직이든 올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종교계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신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성직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문자대로만 해석하고 신자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생각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알고 또 내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을 좀 배움의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진리의 한 걸음씩 좀 다가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종교만 아는 사람은 종교를 오히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이웃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다른 종교도 내가 신봉하는 종교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데도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예 그런 거를 차단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유도하는 성직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종교에는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좀 공부도 하고 또 그럴수록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굳게 믿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는 방송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그 어떤 책도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종교 저 종교 다양한 어떤 고전도 좋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좀 지혜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경도 사실 성직자들만 해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무슨 이웃 나라의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금기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좁았었죠. 근데 일찍이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또 이런 게 이제 다른 데로 전파를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것처럼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불교에서도 그런 시도가 이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문맹률이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만큼 종교에 대한 좀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야 할 텐데 네네. 종교적인 그 독선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한 개신교 신자에 의한 남양주 그 사찰 방화 사건도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접했습니다. 예. 예. 그런 사건이 종종 이제 발생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종교든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의 그 근본적인 그런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그런 거를 일부 성직자들이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혹시 해주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오르기도 하고 계곡을 따라 오르기도 하고요. 종교를 믿는 것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능선으로 오르면 어떻고 또 계곡으로 오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오르는 길은 서로 달라도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은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습니다. 또 우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다가는 시간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게다가 한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자체가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중국에서 배운 진리를 우리가 서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예, 예. 자, 이제 아름다운 인생학교에서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또 다양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좀 교장 선생님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국의 유스레이라는 시니어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영국에는 이런 시니어 학교가 전국에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0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예. 지금은 뭐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네네. 100개까지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꿈이다. 예. 정말 오늘날 꼭 필요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를 하고서도 그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백만기 선생님께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도 찾아와서요. 그곳에서 이제 재능 나눔 학교라고 세웠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갔는데 우리 학교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방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아름다운 인생학교가 세워져서 그곳에 사는 교포들끼리 서로 지혜와 지식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백만기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